또 하나 다른 엽기담도 창부에 관한 것이지만 그 사건의 시초나 결과가 앞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올리베 선장이 배에서의 연회에 초대해 주어서 스페인의 비서와 같이 가게 된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나는 예포를 기대하고 있었다. 선원들은 쭉 늘어서서 우리 둘을 맞아 주었으나 예포는 한 발도 쏘지 않았다. 까리오가 어리둥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보아하니 까리오도 다소 못마땅한 눈치였다. 우리들 같은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선에서는 예포를 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게다가 나는 선장에게서 당연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태연을 가장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평상시의 버릇이니까. 그러나 연회는 상당히 훌륭했고 올리베의 접대는 지극히 정중했는데도 나는 처음부터 기분이 상해 별로 먹지도 않았고 말도 별반 하지 않았다. 적어도 첫 축배가 있을 때는 예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내 마음속을 알아차린 까리오는 어린애처럼 입속으로 투덜투덜하는 나를 보고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연회가 한창일 때 곤돌라 한 척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저봐요 당신 하고 선장이 내게 말했다. 주의해 주십시오. 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도 대답은 않고 농담만 하려 했다. 곤돌라가 배 옆에 닿았다. 눈이 부시도록 요염한 옷차림에 아주 날씬한 젊은 여자가 그 배에서 나와 서너 걸음 뛰더니 벌써 선실로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요리 그릇이 앞에 전부 놓이기도 전에 내 옆에 와 앉았다. 귀엽고 쾌활하고 아무리 보아야 20살을 넘지 않았을 버리네또의 여자였다. 그녀는 이탈리아 말밖에 못했는데 그 억양을 듣기만 해도 나는 그녀에게 그만 녹아버리고 말 것 같았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짓거리면서도 나만 빤히 바라보았다. 한참 나를 지켜보더니 아니 이거 브레봉씨 아니에요. 오래간만이네요. 하고 소리를 높이며 내 품에 몸을 던지고 내 입술에 자기의 입술을 비벼대며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끌어안았다. 동양품의 검고 큰 눈이 내 가슴에 정열의 불꽃의 화살을 쏘았다. 처음은 너무도 놀라 어리둥절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정욕의 포로가 되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여자 쪽에서 오히려 나를 막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는 걷잡을 수 없었다. 나의 흥분은 도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열광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자기 뜻대로 된 것을 알자 애무를 약간 늦추었으나 쾌활만은 여전했다. 그러고 나서야 그렇게 급히 가격하게 나오게 된 참말도 같고 거짓말도 같은 이유를 설명했다. 나는 토스카나 세관장 브레몽 씨와 꼭 닮았다. 그녀는 진작부터 이 브레몽 씨에게 반했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좀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 사람 대신으로 나를 사랑하고 싶다. 그것은 내가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내 마음에 드는 동안은 나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 대신 그녀가 나를 버리고 가도 저 브레몽 씨가 한 대로 나도 참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이었다. 과연 말한 대로 되었다. 그녀는 마치 몸종이나 머나처럼 나를 완전히 소유했다. 내게 장갑, 부채, 허리띠, 모자를 들렸다. 내게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고 명령했고 나는 그것에 복종했다. 내 곤돌라를 타고 싶으니 그녀의 곤돌라는 돌려보내달라고 했다. 그 말도 들어주었다.
까리오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더러 자리를 비키고 까리오를 거기에 와 앉게 하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도 들어주었다. 두 사람은 무척 오랫동안 함께 소곤거렸다. 나는 두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부르기에 옆으로 갔다. 나봐요, 자네 뜻이 하고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나는 프랑스식 사랑은 질색이에요. 그것엔 전혀 흥미가 없어요. 따분해지시거든 그 즉시 가세요. 미적지근하게는 말아요. 알았죠? 연애 뒤에 우리들은 미라노의 유리구슬 공장을 구경 갔다. 그녀는 조그만 폐물들을 잔뜩 사고는 대금을 태연히 우리들에게 치르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들에게 쓰게 한 돈보다 훨씬 많은 팁을 도처에 뿌렸다. 그녀가 무관심할 이만큼 자기 돈도 물쓰듯 쓰고 우리 돈도 함부로 쓰게 하는 것을 보면 돈은 그녀에게 있어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우리에게 돈을 치르게 한 것은 그녀의 인색에서 보다도 허영에서였다고 느껴졌다. 그녀는 남이 그녀를 위해 치르는 희생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 때 우리들은 그녀를 배웅하여 그녀의 집까지 갔다.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경대 위에 권총이 두 자루 있는 것을 보았다. 허? 하고 나는 그중 한 자루를 집으면서 말했다. 이놈은 신식 원거리 무기로군. 어떻게 다루는지 가르쳐주지 않겠어? 당신에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잘 쏠 수 있는 무기가 있을 것 아니야. 이런 식의 농담 끝에 그녀는 매력을 훨씬 돋구는 솔직한 궁지를 품고 우리들에게 말했다.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을 위해 친절을 베풀 때에는 그 지루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놀림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모욕을 당하는 건 참지 못해요. 나를 모욕하는 사내는 어느 누구라도 무조건 혼을 내주는 거예요. 헤어질 때 나는 이튿날의 약속 시간을 정해두었다. 기다리지 않게끔 갔다. 그녀는 이른바 허물없는 실내복 차림으로 요염하다 못해 엉뚱한 옷차림, 남쪽 나라가 아니면 정말 볼 수 없는 꼴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그것을 구질구질하게 묘사하고 싶은 흥미는 없다. 다만 그 소매와 깃이 장미색 명주실 레이스로 단을 둘렀다는 것만은 말해둔다. 그것이 베네치아의 유행이란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 그 효과는 매우 매혹적이어서 이 유행이 왜 프랑스로 들어오지 않았는지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다. 나는 이런 쾌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앞에서 라르나저 부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 황홀한 기분은 가끔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되살아난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의 이 줄리에타와 비교하면 무척 늙고 보기 싫고 또 냉담하게 느껴지는 여자였다. 이 신기한 마력을 지닌 장부에게서 귀요미라든가 정숙함이라든가를 상상하려 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수도원의 젊은 처녀들도 이처럼 신선하지는 못할 것이며 터키 후궁에 있는 미녀들도 이처럼 아름답지는 못하며 회교의 나라에서 말하는 천국의 시녀들도 이처럼 강한 자극은 주지 못할 것이다. 이다지도 감미로운 즐거움이 이 세상 인간들의 심정이나 관능에 주어진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으리라. 아, 저거나마 한순간이나마 내가 이 연락을 완전히 충분히 맛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나는 맛보았다. 그러나 매혹은 없이 말이다. 나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범열을
남김없이 약화시키고 말았다. 그것들을 일부러 죽여버렸다. 아니 원래 자연은 향락에 맞도록 나를 만들어 두지는 않았다. 자연은 그것의 욕망만을 내 마음에 심어두고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의 그 독을 나의 잘못 만들어진 머릿속에 넣어왔던 것이다. 내 천성을 잘 드러낸 사건이 내 생애에 있다고 하면 다음에 이야기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책을 목적을 새삼 강하게 상기한다면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거짓된 꾸밈은 이 기회에 단호히 물리쳐야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든 적어도 한 사람의 인간을 알려고 하거든 부디 다음 두세 페이지를 읽어주길 바란다. 여러분은 장작 그 루소라는 인간을 속속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